감사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 실체를 보고 싶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윤정 주무관님 지금 저 이름 적으신 분한테 강연 제의를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강의를 할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관객들이 많이 안 오실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2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셨군요. 이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그 참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리액션이 강하다든가 호들갑을 떨고 그러면 동원된 느낌이 드니까 그걸 잘 조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좋은 반응 보여주셔야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환호성 한 번에 마늘 주스 한 100방은 맞은 것 같은 힘이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동원된 냄새가 벌써 나는데 박수 무대. 아, 60 관객분들이 60 이상 된 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도서관 측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60 이하, 60, 60 이상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제 이순에 쓰는 시는 서툴러도 향기롭다, 향이 난다 이렇게 했는데 제목부터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보니까 관객 동원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는 판은 깔아줬는데 동원은 열심히 안 하셨는지 관객 동원이 잘 안 되니까 40까지 내려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40 이하는 안 오신 것 같아서 괜찮은데 정말 나이가 들었어도 향이 나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오늘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화제 1 그림 화자예요. 그림 화자 1 화제 1이니까 2도 또 있을 것 같죠. 네. 그럼 2가 나오면 3이 있을까봐 그때는 관객들이 불안해. 왜 자꾸 길어질까봐. 근데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화제 1이 뭐냐면 옛날 그 중국에 휘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식기를 하나 주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라 하는 그런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 있는 화가들 또 뭐 전국에 있는 화가들을 모아놓고 식기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대에게 물들기도 모자라는 계절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 그릴 수 있겠어요? 물드는 걸 어떻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주신 제목이 뭐냐면 꽃을 밟고 돌아가니 말 발굽에서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말이 꽃을 밟고 갔는데 그 말 발굽에서 향이 나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걸 그릴 수 있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길가에다 쫙 그 꽃을 뿌려놓고 그것이 그렇게 이제 말이 거기를 걸어가는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화가도 있었고 뭐 꽃을 한 다발 말 등에다 싣고 가는 그런 그림도 있었어요. 그러지만 왕은 만족스럽지가 않았죠. 근데 한 젊은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말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나비떼가 막 말 꽁무니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말이 달려가니까 막 나비떼 벌떼가 뭐 쫓아갔다 이렇게 쓰지 말고 정말 이렇게 은근히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향기를 그리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60, 뭐 40, 50, 뭐 70 이렇게 되면 어쩌면 떠나 보내는 나이. 제가 40대쯤인가
친구의 부음을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떠나가는 게 있잖아요. 갱년기 뭐 이런. 예. 예, 다 하셔도 됩니다. 특히 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갱년기 떠나가면 좋잖아요. 뭐 부모님도 떠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을 내가 떠난단 말이죠. 그리고 간혹 친구도 떠나요. 자식도 떠나. 여기서 자식은 그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품을 떠나서 얼마나 후련해요. 아직도 못 떠나보낸 자식은 오늘부로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 뭐 60대 가지고 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직장도 잃고 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또 친구도 많은 것 같은데 없어. 직장 다닐 때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등산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처럼 이렇게 전화도 마음대로 안 돼. 조금 껄끄럽잖아요. 쑥스럽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은퇴 이후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나이 들면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담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만 남길 것도 없고, 취미 생활을 하자니 젊은 친구들하고 잘못 어울렸다가는 망신만 당해요. 뭐 악기, 뭐 미술 이런 거 배우러 갔는데 지적 한번 당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하기 싫잖아요. 뭐 어떤 여자분은 막 드럼 배우니까 재밌다고 나한테 어떻게 자랑을 해가는가 저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만 우리 이 낡은 60대로 만들 것인가, 잘 익어서 푸근한 맛이 들 수 있는 그런 60대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서 내 삶의 조각들, 흔적들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 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악기, 미술, 뭐 그림 이런 것들은 힘들지만 시는 그래도 혼자 쓸 수도 있고 특별히 뭐 이렇게 공개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고 시가 뭐 이렇게 쉽거나 시원찮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에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흔적들을 글로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에도 뭔가 남아있으니까 좋겠지요. 그럼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말하듯이 그리듯이 썼으면 좋겠어요. 말하듯이 그리듯이. 일단은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겠죠. 뭐 설계, 우리가 집을 질 때 설계를 가장 먼저 하잖아요. 그렇듯이 시도 무엇을 쓸 것인가, 자기 생각, 주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도를 정했으면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낯설게 표현해라. 낯설게 표현하라는 말이 낯설지요. 근데 흔히 쓰는 말을 쓰지 말자는 얘기죠. 정말 시인은 시인답게 남들이 안 쓰는 용어, 같은 국어지만 낯설어. 정말 그러면서 멋있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앵두 같은 입술, 뭐 이름 모를 꽃,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말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대단했죠. 야, 입술을 앵두처럼 표현을 했네. 뭐 이런 거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 흔해. 뭐 유행가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거 쓰면 조금 격이 떨어지는 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대중가요를 보면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멋있잖아요. 나는 그것도 멋있지만 30촉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 이 노래 어디서 나왔나 아세요? 목로주점이라는 이현실 가수의 노래인데 30촉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어두운 침침한 느낌도 들고 등이 이렇게 그네를 탄다는 그 시적인 표현이 멋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떤 얘기도 정말 정감 있게 들을 수 있고 내 속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현. 그래서 대중가에도 정말 시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땐 베껴 쓰고 싶은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위에 이제 뭐 이름 모를 꽃, 이름 모를 새 이렇게 했는데 그런 표현은 하면 안 돼요. 시에서는. 아무리 이름을 몰라도 모른다고 쓰지 말자고요.
뭐 또 보면 쑥부쟁이 꽃이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써먹었어. 그러지만 이쁜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본 꽃이 쑥부쟁이 꽃이 아니래도 쑥부쟁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 억새꽃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씻어야지요 그랬는데 저한테는 씻어야지요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시를 쓰라는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서 씻으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시는 말을 씻는 일이고 몸을 씻는 것은 몸에 시를 쓰는 일이다. 이 문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것은 둘이 나눴던 대화에다가 뒤에 문구를 넣어서 시 한 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낯선 표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청년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로치고 써놨는데 왜 써놨냐면 60이 넘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써놔야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써놓은 거예요. 뭔 소리를 써놓은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강의를 돕기 위한 도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애만 태우고 고백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뭐 그렇게 애를 타고 있냐,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편지를 탁 썼어요. 멋지게 편지를 써가지고 안주머니에다 탁 넣어가지고 이제 언제쯤 전해줘야겠다 했는데 기회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넣고 다니다 보니까 꼬깃꼬깃해졌어. 그러다 용기를 내서 탁 전해주고 냅다 튀었어요. 창피하니까 수줍음만해서 냅다 튀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자한테. 잘 된 거잖아요. 전화가 와서 내일 만나자고 해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너 어제 나한테 2,000원 왜 줬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여러분들이 웃으셨지만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면 안주머니가 됐건 뒷주머니가 됐건 그 편지를 집어넣은 주머니에 다른 걸 넣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넣잖아요. 그것만 깨끗이 이렇게 간직하고 싶잖아요. 근데 뭔 2,000원이 튀어나와?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확인 안 해봤겠냐고. 그럼 확인해봤으면 편지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시하고 유머가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와 유머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냥 어디 뭐 계산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시지. 야, 그렇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따지면 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언어가 아닌 감성 언어, 숨겨진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사랑한다는 말 없이도 들뜨고 뜨거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슬프다고 하지 않았는데 슬프고 눈물이 나고 울컥하고 이렇게 뭐 너무 슬퍼서 울었다. 작가는 이렇게 썼는데 독자는 뭘 여기서 왜 울어? 이러면 글이 아닌 거죠. 시가 아닌 거죠. 그 비가 내리니 그대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빗소리로 그대를 짭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시인지 아세요? 이거 멋있지 않나요? 당신 가슴에도 주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하고 덜컥 내려앉고 그래요.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표현을 하자는 얘기죠. 시를 쓰실 적에는. 뻔하고 누구나 쓰는 얘기 말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빗소리로 곡조가 된 글들이 그대에게도 내려 날줄 사이사이 그리움의 시주를 깨어 그대와 나 하늘로 흠뻑 짜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뉴에를 키웠어요. 양잠이라고 하는데 뭐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뉴에는
짧은 기간에 상당히 고소득을 올려주는 참 고마운 곤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뽕잎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 이 젖은 뽕잎을 먹으면 뇌가 탈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걸 마른 수건으로 그 뽕잎 하나하나를 다 닦아서 먹였던 그랬거든요. 그렇게 키운 뇌에는 효자 노릇을 했죠. 우리의 학비가 되어줬고 밥이 되어줬고 옷이 되어줬고 이 앞에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이렇게 추적추적 오는 비를 창밖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와 이렇게 뽕을 따다가 뇌를 먹이고 그걸 키우고 또 뇌는 여기 있어요. 두 자리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랑 그렇게 뇌를 키웠던 기억이 비가 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기억이 났어요. 뇌는 다 자란 다음에 뇌 고치를 만들잖아요. 그럴 적에 뇌 고치가 날줄과 씨줄을 이렇게 하면서 뇌에 집을 짓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와 나 사이에 그런 그 사랑의 씨줄과 날줄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글을 쓰고 보니까 어떤 연인 관계로 쓴 것처럼 빗소리로 곡조가 된 글들이 그대와 나 하늘로 흠뻑 짜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 한 편이면 뭐 연애하는 데는 별로 지장 없어요. 뭐. 그래서 시를 배워야 됩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도 필요해요. 꼭 사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상, 연상, 픽션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문장 중 시 한 편이라면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시어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빗소리로 그대를 짭니다. 이런 구절이 한 군데 정도는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서 치유도 되고 힐링도 되고 계몽, 정화, 카타르시스, 울림이 있는 그런 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고은 선생이 쓴 시 중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들어본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억울한 거야. 우리가 다 써먹었던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양반이 제일 먼저 이걸 주워다가 홀랑 자기 걸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먼저 썼으면 내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야 이거 올라갈 때 못 봤는데 이 꽃이 피었네? 있네? 뭐 이런 표현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분이 이제 자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할 수 없죠. 그리고 정채봉 선생이 쓴 제가 이제 뭐 조금 제 맘대로 만들었는데 엄마가 하루만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딱 한 가지 억울했던 일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제가 마지막 행에 있는 딱 한 가지 억울했던 일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걸 진짜 울컥해서 시를 못 읽겠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어머니라는 분은 그런 분이잖아요. 지금 뭐 60, 50, 40 이렇게 됐는데도 뭔가 일러 바치고 싶어. 그러면 그분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를 이렇게 울컥하는 시, 금방 쓸 것 같지만 안 되는 시 이런 것들을 쓰는 기술을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 속에는 꼭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뭐 소설도 아닌데 뭔 이야기야.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 이별, 아니 진달래꽃 뭐 김소월 시인은 다 아시잖아요. 진달래꽃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암송까지 다 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랑, 이별, 원망, 복수, 바람, 뭐 위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 시라고 할 수도 있는. 근데 그 얘기가 내 얘기 같아. 정말 누군가가 헤어지고 이 시를 읽는다면 가슴 절절, 구구절절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시는 논설문, 설명문, 사설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보기가 역겨워 써놓고 그 뒤에다가 설명을 해. 왜 역겨웠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되고 내 인생 또 아니면 뭐 어머니 아버지 친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시라야 훨씬 더 정감이 있는 시가 된다. 반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진안에 있는 구봉산을 갔는데 한 800~900m 되나요? 초겨울쯤에 갔어요. 근데 갔다가 내려오다가 한 7봉쯤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지는데 욱 하면서 그냥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딘가에 옆구리를 부딪혔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간신히 이제 숨을 몰아쉬고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혼자인데 이거 119를 불러야 되나? 근데 도저히 부르고 싶지는 않아. 뭐 거기까지 그분들을 올라오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나의 그 연약한 모습도 보이기도 싫고 그러면서도 이제 한 700m 이 정도 남았는데 뭐 그냥 평지 700은 우습잖아요. 그렇지만 산의 70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내려올 것이 까마득한 거죠. 어떻게 해서 내려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갈비뼈가 진짜 부러졌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작가는 뭔가를 하나 건져야 되잖아요. 갈비가 부러진 걸 가지고 하나 건지면 얼마나 남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를 썼는데 마지막 행에다가 하나님이 여자를 또 하나 만드시려고 그랬나? 이렇게 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로 뭐 여자를 만든 구절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갈비뼈로 오늘 오셨나요? 그분 오셨구만요.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다치고도 시를 한 편 얻어냈을 때는 그 희열은 또 말로 못하죠. 은행 털이범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은행을 털고. 그랬는데 아내한테 편지가 왔어요. 여보, 아파트에다 감자를 심어야 하는데 땅을 파줄 사람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안 돼. 아파트는 절대 파면 안 돼.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또 답장이 왔어요. 아내한테. 여보, 오늘 형사들이 와서 밭을 온통 다 파놓고 난리가 났어. 그래? 그럼 얼른 감자를 심어. 이랬다는 거죠.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머와 시는 비슷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시를 잘 쓰려면 짧게 쉽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짧게 쓰면 즐겨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짧고 정확한 걸 원해요. 근데 우리 엄마들, 우리 선생님들은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애들 보고 말을 안 듣는데요. 뭔 말인지 알아야 말을 듣지. 짧게 하세요.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 시험을 치렀어요. 졸업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가 첫 이적을 행한 첫 이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그거였어요. 뭐 다 이 얘기만 들어도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이 문제였거든요. 뭐였냐면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논술하라는 얘기예요. 혼인잔치가 있어서 초대받아서 갔는데 술이 떨어진 거예요. 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발을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술을 어디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는
술독에다 맹물을 채워라. 그래 술독마다 물을 다 채웠어요. 채웠더니 그냥 그것을 떠다 손님상에 갖다 드려라. 손님상에 갖다 드렸더니 술맛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걸 가지고 쓰라고 하니까 그 학생들은 그 신학과였거든요. 학생들은 얼마나 쓸 얘기가 많아요. 뭐 이걸 가지고 설교 뭐 몇 편을 만들 수 있는 거리잖아요. 막 쓰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그냥 창반만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시험 감독관이 경고를 했어요. 학생 빨리 안 쓰고 뭐 하나. 그래도 뭐 들은 채도 않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다시 경고를 합니다. 이걸 논술을 제출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 유급할 수도 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5분 10분을 남겨놓고 막 쓰고 나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목이 신의 물방울,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그러니까 맹물을 갖다 붓는데 빨간 포도주가 된 거죠. 그 얘기를 장황한 글을 남들은 막 원고지 몇십 장을 썼는데 이 친구는 이거 하나만 쓴 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얼마나 일목요연하면서 한 방에 다 그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 성경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이 얘기 가지고 다 통할 것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옥스포드의 전설이 됐다는 거죠. 만점을 맞았고 전설이 됐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골든 바이런이에요. 바이런이라는 시인은 아시죠? 뭐 아는 체하고 끄떡끄떡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눈빛을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서 팔리는 술 중에 와인 중에 가장 비싼 와인이 얼마쯤 갈까요? 이건 여담이에요. 6억 3천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보지도 못했고 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병이 뭐 드럼통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시중에 있는 와인병으로 생각하니까 한 잔에 한 5천만 원 가지 않을까. 말도 뭐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죠? 지금 당장 로만의 꽁띠 눌러보면 나올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때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썼던 술은 이거보다 더 맛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쉽게 써라. 그러면 얼른 이해해 주리라. 아까 뭐 올라갈 때 뭐 그 시기처럼 쉽게 쓰면 누군가가 금방 따라할 것 같고 나도 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죠. 관심은 없는 얘기 안 듣잖아요. 예뻐요. 말도 파는 데가 있다면, 살 수 있다면 당신 참 예뻐요. 이 말을 사주고 싶다. 당신에게. 이렇게 쓰면 돼요. 쉽잖아요. 이건 이렇게 썼는데 돈이 안 돼. 그 다음에 그리듯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뭐 쓰는 분은 당연히 그렇고 읽는 분들이 뭔가 그림이 그려져. 뭐 예뻐요라든가 뭐 아까 뭐 어머니에 관한 정채봉 시인의 그런 거 그림이 막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쓰면 좋겠다 이거예요. 봄에 대해서 쓰고 싶다면 봄에 무엇을 했는지 그 느낌을 쓰세요. 뭘 했다고 쓰지 말고 느낌. 뭐 했는지는 소설이나 산문이고 느낌은 시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을 어땠는가. 연인과 함께 걸었던 길, 먹었던 음식, 본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지 말고 느꼈던 감정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연인과 함께 뭐 뭘 먹고 영화를 보고 그랬는데 그걸 기억한다면 그 여자 그 남자하고는 안 사귀는 게 좋아. 왜?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영화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내용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여자 남자가 나한테 반한 여자예요. 아무리 비싼 돈 주고 먹었더라도 기억이 안 나야 돼. 밥을 먹었던가?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알았죠? 뭔 얘기인가 아시죠? 이 얘기 못 알아들으면 쓰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야 돼요. 아무튼 연애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하고만 하시고
얼마나 선생님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 첫사랑 하실 적에 밥맛이 있던가요? 못 먹잖아요. 그게 또 여자가 이 쫌생이라고 할까봐 막 억지로 먹었는데 체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큰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어양동에 있는 어느 학교, 중학교인가? 그 앞에 가보니까 하늘고일 기둥되거라 이렇게 바위에다 이렇게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뭐 다른 데에 있는 문구지만 거기다 이렇게 써놨을 적에 야, 학생들한테 이거보다 더 임팩트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 하늘고일 기둥되거라.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늘을 고요? 그러지만 큰 꿈, 큰 일을 하라는 이런 식기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잘 써도 읽어줘야 돼. 안 읽어주면 시가 아닙니다. 뭐 시 쓰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이 되게 썼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보고 너무 좋았어요. 감동했어요.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화장실에 내 안에라는 시를 써놨어요. 어딘가 저를 불러가지고 신앙송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그 시를 낭독을 했더니 그 시를 달라고 해서 어떤 분이 켈리로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걸어놨는데 여자분들이 막 사진을 찍어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거기를 왜 사진을 찍어 들어간 것도 아닌데 할 일은 안 하고 사진을 왜 찍어갖고 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고맙죠. 저는 제 시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뭐 그 시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뭐요? 하고 너무 좋으니까 저도 제 거 좋다고 하니까 뭐 고맙죠. 그런데 그 종이는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방목을 얘기하고 1교시 마칠 거예요. 바로 마치진 않아요. 다른 숙제를 드리고 마칠 거예요. 방목을 하면 총록파 시인에다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시잖아요. 시인이잖아요.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시를 썼던 박목월. 이분이 저녁에 시를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 아내 분께서는 밥 먹던 상을 이렇게 갖다가 깨끗이 닦아서 갖다 주고, 옛날에는 뭐 책상이 없으니까 밥상도 되고 책상도 되고 그랬잖아요. 딱 갖다 주고 아기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간대요. 그 아들이 누구죠? 박동규. 예, 왜 성을 이제 박목월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 박동규인데, 박동규는 이제 옆에서 그냥 이렇게 구부려서 자고, 그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엄마가 들쳐업고 나간다는 거예요. 울거나 그러면 시 쓰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옛날에 12시 되면 사이렌을 불었잖아요. 사이렌을 부르면 이제 빨리 들어가시오 하는 경고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이렌을 부르니까 이제 박목월 선생이 박동규를 깨워가지고 엄마 모셔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엄마를 모시러 나갔는데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거예요. 도저히 뭐 찾으러 다닐 수가 없어. 그러지만 옆집에도 가보고 윗집에도 가보고 했는데 엄마가 안 계셔. 그러면 엄마 친구가 아랫마을에 사는데 거기 가셨나?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동규야 하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눈을 험빵 맞아가지고 구분을 못해. 이게 뭐 눈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을 맞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동규 씨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엄마 왜 그때 그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씀이, 그래도 네 아빠가 내가 들어가면 여보 내가 쓴 시야 한번 읽어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애 얻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사랑하면 그거 칭찬 한마디 먹고 살았겠어요. 애를 얻고 나갔다고 하니까,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박동규가 뭐 나이 많아야 5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추운데 아내를 나가라고 그러면서 시를 잘 썼다고 하니까 감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감동이 더 떨어지는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이 박목월 선생이 서울대 교수였어요.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대단한데 그때 얼마나 더 대단했겠어요. 서울대 교수하면서 제자하고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모님이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도망을 가도 어디로 갔냐? 제주도로 간 거예요. 서울대니까 서울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도까지 찾아갔어요. 갔더니 두 니은이 이렇게 완전 막 달달 떨면서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내가 아무 말도 않고 쌀하고 연탄하고 사다 주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제자와 스승이 많은 얘기를 했겠죠. 아무래도 돌아가야 되겠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쓴 시가 기러기 울어에는 기러기 울어에는 쑥스럽네. 아무튼 그런 노래 알잖아요. 뭐 박수까지 치시면 곤란하고요. 그 노래를 그날 저녁에 이렇게 써가지고 여자한테 주고 헤어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를 잘 쓰려면 좀 이렇게 엇나간 사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부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파블로 네루다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시 쓰시는 분은 이 말이 되게 공감이 가실 거예요. 오늘 도서관에서 주신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이제 디카시라고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디카시는 요즘 뭐 다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짧은 시를 쓰는 것을 디카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화투 치는 모습을 찍었는데 제목이 화무 11호. 뭐 울긋불긋한 것이 화무 11호 같잖아요. 국화 피고 단풍 들었으니 가을이다. 잘 익어야 본전 인생.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못 먹어도 고. 이런 거 있고요. 예시를 몇 개 보내드릴게요. 꽃. 그녀가 터친 웃음 부스러기들이 바람에 걸려 꽃이 피었다. 감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너 대충 봐도 예쁘다. 자꾸 보면 더 예쁘다. 오래 보면 까무러친다. 근데 이 그림 4개가 있잖아요. 4개를 보시고 딱 느낌이 오는 걸 하나 선택해서 시를 쓰시면 좋겠어요. 밑에 왼쪽에 있는 건 어떤 아주머니가 미역거에 뭐 박스,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싣고 지금 고달픈 인생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옆에 마지막 것은 두 부가 등을 기대고 책을 읽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위에 남자는 상사화를 찍었어요. 제 사진인데 가슴에 상사화가 폈잖아요. 딱 어울리지 않아요? 상사화와 가슴에 핀 상사화 이렇게 해서 있고, 또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있는데 이걸 가지고 쉬는 시간에 쓰셔가지고 저기 010-9219-7028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메모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써서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주소는 여기 있어요. 밑에 당신 가슴에도 주소가 있으면 좋겠어요. 10분 쉬시고요. 쓰시면서 쉬시고 저한테
전해주시면 마지막 시간에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전